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오늘은 서울에 계신 춘천에 계신 웃는 얼굴님의 급한 요청으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할 겁니다. 첫째는 오늘 새벽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남북 경제협력 평화기조가 주식시장의 테마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문제로 꾸물꾸물하죠.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요. 그 중요한 의미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들어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가요? 올해 지금 6월이니까 2월 초에 다우시장이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뭐 6월 위기설이 나오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4개월 정도 숨고르기 하다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유는 원유 가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한 2주 전이죠. 2주 전 원유 가격 상승이 어차피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석유 수출 그 1위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내년 초면 미국이 이미 따라잡을 거라고 예상이 돼 있어서 그 점을 높이 봤는데, 지금은 최근 일주일 동안 WTI 기준, 텍사스 중진류 기준 원유 가격이 $10 정도 하락해서 지금 $65, 배럴당 $65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시장은 이제 그 기름값이 안정이 되니 소비자들의 그 소비자 밀가 지수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불마켓에 진입을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악재도 호재로 보고 호재도 호재로 봅니다. 그냥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현재 미국의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태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시장이 가장 겁내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미 한 번 했고 3번. 근데 작년에는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일 것이다 했는데 올해 초에 올리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시장이 극도로 위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새 정부 내각으로 인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우 지수가 더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월 22일, 23일에 열릴 FOMC에서 함부로 금리 올리지 말라라는 경고장의 성격이 먹히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비슷한데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는 뭐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뭐 폭등을 했어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는 만만치 않거든요. 브라질은 세계 9위고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6, 7위 정도 됩니다. GDP가. 근데 인도가 오늘 새벽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브라질은 사상 최고치인 헤아라 환율이 4.1 턱 밑에 와서 지금 3.86 정도 와 있거든요. 즉 대외 변수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런 이머징의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6월 22, 23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상승이 없을 거란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도 잘 맞췄고, 그 다음에 최근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 이후의 한국 경제 부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호재로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철도주, 뭐 건설주, 관광주 등등등등. 그런데 이게 테마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례로 최근 2, 3일, 일주일 전 정도부터요. 주요 소비재 산업, 소비재 기업들의 주식 현황을 꼭 한번 보십시오. GS 리테일, SPC 삼립, 동원 F&B, 뭐 BGF 이 주식들이 지금 소비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2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북한과 남한의 경제협력이 되면요. 도로를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놓을 텐데 도로만 있습니까? 휴게소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가 당연히 음료수나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팔릴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이 대북제재가 풀리면 경제개발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째 국제 원조 자금이 들어갑니다. IMF, IBRD 이런 데서 그러가면 당연히 인프라 구축을 하고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요 생산 설비는 한국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 북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데 그 소비를 한국 소비재로 직접 사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부동산 때문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선, 뭐 건설, 일부 중대형 산업들이 정말 불황입니다. 뭐 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은 대형 장비이기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부채.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런 한계 기업들은 정말 문 닫습니다. 여기서 문 닫으면 일자리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놔두자니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면 부동산은 결국은 버블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놔두고 대출 한도를 강화를 해서 부동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 동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코스닥과 북한과 그 경제 협력을 통한 일종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당연히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 이어지는 속에서 남한의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종목이 차별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혜택을 받는 게 그런 것들이죠. 운송주, 그 다음에 소비재, 아까 얘기하는 뭐 GS 리테일이나 동원 F&B 주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리 소문 없이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경제 성장 동력이 우리가 얻어가면서 주식시장도 분명히 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의 상승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스닥입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코스닥에 관심이 많죠. 최근 코스닥이 한 석 달 정도 정말 지루한 조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정말 더 추가로 상승할 것이냐. 두 번째, 코스닥의 핵심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의 거품을 능가하는 성장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첫째, 코스닥 시장을 볼 때는요, 정부 정책을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가면 그 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고 작년 11월, 12월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과 그 코스피 합친 그런 지수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스닥 펀드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코스닥을 자꾸 장려하느냐? 성장 동력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그런데 한국은 죄송한 얘기인데 지난 10년 동안 땅만 팠습니다. 땅 파서 경제가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잘 판다고 해서 그 땅 파는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아파트 잘 만들어 봤자 아파트 짓는 기술이 해외에 가서 수출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건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반도체 같은 기술이 나와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 핵심을 코스닥에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그런데 문제는 이 코스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핫한 게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아주 AI다, 뭐 사물 인터넷이다, 바이오다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일단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첫 번째 여기에 버블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현상도 버블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수나무에 보면 꽃이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치기 해주거나 꽃을 따주잖아요. 열매를 솎아내고 이것도 버블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에서 일정한 버블이 형성이 돼야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그 중에서 진짜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2000년에 IT 버블이 있었지만 그걸 다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이버는 살아있거든요. 다음도 살아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가짜들 새로운 기술이나 뭐 골드뱅크 이런 것은 사라졌지만 그 버블 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이 나오면 그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AI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알파고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걸 따라가려면 적어도 기술 축적이 10년이 돼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정통부도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으로 넘어오면서 정통부 자체도 없애고 과기부도 없애버렸잖아요. 즉 그런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10년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 10년이 필요한 기술인데 당장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왜? 바이오는 개념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직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잘 보세요.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고등학교 전체 1등에서 10등까지 다 어디 갔냐? 의대 갔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1등에서 10등까지가 어디 갔냐면 공대를 갔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의대만 갑니다. 중국은요,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다 공대만 갑니다. 웃기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도 중의학을 많이 중심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해방된 후부터 미국의 의료기술이 와가지고 미국식에 맞는 의약품 개발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바이오가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좋은 의약품들이 나와준다면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바이오 거품이다냐? 거품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품은 업종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품은 종목에서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짜가 진짜보다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가짜한테 돈이 몰리면서 빵빵 터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진짜도 커갑니다. 즉 바이오 종목을 지금 저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라고, 조정도 충분히 끝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악재 문제도 거의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바이오가 다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별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후죽순 다 올라왔다면 이제는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도 아닌 기술력이 있는, 가능성 있는,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괜찮은, 그 다음에 실제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이런 업체, 덜 오른 업체 중에서 분명히 그런 업체를 찾게 되면 상당한 수익률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약 3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나스닥 최고치 경신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남북미 정상회담, 그 남북경제 평화, 남북 평화협력,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번째는 코스닥과 바이오 방향이 있거든요. 이 3가지 짚었고요. 이 방송 끝나고 서울에서 우리 웃는 얼굴님이 바이오 종목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추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